네, 이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에너지 전환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1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정확한 깊은 개념은 사실 물리학 원 역학적 에너지에서 배우게 될 테니까 가볍게만 좀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물체의 힘을 작용하여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정의를 내리면은, 자, 우리가 뭐, 이렇게 한글로 나와 있지만은, 여기 영어로 나와 있네요. W는 Fs. 정확히 말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평행한 방향으로 이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벡터에 내적이 들어가요. 그래서 W는 F.S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보통 이제 FS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힘의 방향이 여기고 예를 들어 그리고 세타 값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주면은 얘네를 갖다가 코사인 세타를 적용을 해줘가지고 F 코사인 세타를 적용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양적 정의를 한다는 건 이제 물리원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F의 힘이 작용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거리 S만큼 이동했을 때 1은 다음과 같다고 나와 있는데 1은 FS가 되는 거고 단위는 뭐가 되는 거냐면 줄이 된다. 줄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에너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에너지에 대한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다시 짠. 자, 어떤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양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선지에서도 개념적인 문제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 주시고요. 자, 에너지 단위로는 이제 주라는 걸 쓴다 마찬가지예요. 일과 에너지는 서로 단위가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에 대한 종류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전기 에너지, 그리고 화학 에너지 이렇게 나와 있고 핵 에너지, 열 에너지, 파동 에너지 등등등이 나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로 나와 있는데, 자,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와 기준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깊은 개념은 물리학 원에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가지게 되는 거는 mgh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mg가 뭐냐면은요 중력입니다. 그리고 h가 이동거리 s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보기 좋게 바꾼 것 뿐인 거예요. mg 곱하기 h라고 정의를 내린 것 뿐인 거니까 이 부분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운동에너지는 2분의 mv제곱,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뭐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한번 짚고 가볼게요. 자, 높은 곳에 떨어지는 물체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러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물리 원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 중간 없이 훅 가져온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 물리원 개념에서는 이게 좀 더 깊게 다루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통합과학을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깊은 개념이 필요가 없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 믿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볼게요. 자, 전기 에너지 나와 있는데, 자, 전력으로 표현하여 움직이는 전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다. 대부분의 전기 에너지는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발전기를 통해 생산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화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에탄올, 연료전지, 음식물 등이 있는데, 음식물 속에서도 화학 에너지가 있어 세포가 호흡을 통해 에너지 공급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핵 에너지도 나와 있죠. 핵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핵 분열과 핵 융합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라늄과 같이 원자핵이 붕괴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핵 분열과 핵 융합으로 인한 에너지는 모두 포함하여 핵 반응 전과 후의 질량 차이가 에너지로 전환이 나와 있는데 이때 발생되는 에너지가 질량 결손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질량이 결손돼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었다. 그래서 질량 결손 에너지다. 뭐 자세한 건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태양에 대한 어떤 중간에 그 핵 융합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다루게 되면서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 에너지에서 나와 있죠. 온도 차이에 이동하는 에너지다라고 나와 있고요. 에너지를 직접 이용할 수도 있고 발전기에 터빈을 돌리는데 필요한 증기를 만드는 데 이용하기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체였던 물을 갖다가 이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물을 가열을 하는 거죠. 가열을 하다 보면은 입자 자체가 운동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바람개비, 그러니까 발전기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뭐 돌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증기가 이렇게 가버리면 얘가 뺑글뺑글 돌아가겠죠? 이런 원리를 이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동 에너지로 나와 있죠? 자, 파동 에너지로는 뭐가 있냐면, 자, 전자기파의 일종의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인데, 빛 에너지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자외선, 적외선, X선 등의 에너지도 포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소리 에너지 나와 있죠? 진동할 때 발생하여, 그래서 소리가 원래 진동입니다. 입자에 대한 진동.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는 거, 이거 가는 것도 목소리에서 떨리는 거야. 목젖이 떨리는 건 모르겠지만 목젖이 떨려요. 발생되면 여기서 하면은 여기 공기한테 내 목젖에 떨린 진동을 갖다가 전달을 해주는 거야. 이 진동이 이게 전달이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해서 가지고 공기 타가지고 이 진동이 전달되고 이제 그게 이제 전달돼서 사람 고막을 때려주게 되면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소리 에너지는 물체가 진동을 할 때, 물질이 진동을 할 때 발생되는 매질을 통해 전달되는 에너지이다. 뭐 보통 이제 매질은 여기서 이제 공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공기가 없으면은 소리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태초의 우주는 뭐래요? 빅뱅 뭐 이런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뭐 킁 펑 뭐 이런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사실은 소리가 들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왜? 아니 공기가 있어야죠. 아니면 입자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뭐 소리를 듣든 말든 할 텐데 뭐 아무튼 간에 뭐 빅뱅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어제 터진 건 맞으니까. 자, 파동에서는 이제 지진파, 물개파 등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와 있는데 에너지는 한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때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연현상에서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 광합성 같은 경우는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라고 얘기해 주죠. 맞죠? 이 화학에너지를 얘기해주게 되는 거면은 이게 전부 다 뭐로 바뀌었다는가? 포도당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 몸에서 쓰게 되는 화학에너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반딧불 같은 경우는 몸에 있던 그 에너지, 포도당 같은 에너지를 갖다가 빛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폭포는 위에서 물이 떨어져요. 그럼 MGH가 발생됐죠? MGH. 그거로 인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운동에너지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여기다가 우리가 바람개만 하나 설치하면 이렇게 막 막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물레방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연소, 화학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빛에너지 또는 열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충전기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화학에너지인데 이 화학에너지는 리튬 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를 갖다 쓴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리튬 배터리로 충전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번지 점프 같은 경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변하게 되는 거고, 음식물 섭취 같은 경우는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또는 열 에너지로 변하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마이크 같은 경우는 소리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뭐 이렇게 이용이 되는 건데, 뭐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전자기 유도, 이거 아직 안 배운 거지만 일단 적어주세요. 전자기 유도 현상을 갖다가 이용을 한 것이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갖다가. 자, 아무튼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소리 에너지에 대한 그 떨림이 그 마이크 안에 있었던 어떤 코일을 갖다가, 자석을 갖다가 움직여 주게 된 거죠.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고, 그 떨림이 자석을 이렇게 진동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게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겠죠? 이게 전기로 전달이 돼가지고, 이제 마이크에서의 그 원리가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공급한 에너지 중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의 양을 갖다가 우리가 에너지 효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 양. 그러니까 전체 공급한 것 중에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쓰게 된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에너지 효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자동차거든요. 근데 봐봐. 자, 그럼 자동차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에다가 우리가 연료 공급을 얼마큼 해줬냐면 1000을 해줬어요. 1000을.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요. 얘가 여기에서 자동차를 갖다가 운행하는데 그 쓰게 된 에너지가 400이야. 그 나머지 600은 뭐가 되냐면은 뭐 마찰이라든가 아니면 안에서 뭐 전기, 뭐 음악을 듣는다라든가 뭐 에어컨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뭐 그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그 공급한 열에서 우리가 운행에 쓰게 된 에너지는 400밖에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효율은, 우리가 자동차의 목적은 뭐냐면은 운행이거든요. 노래를 듣고자 해가지고 자동차를 타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지? 혹은 시원하려 그래가지고, 혹은 더운 날 뭐 시원하려고 아니면 추운 날에 따뜻하려고 자동차를 타는 건 아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목적을 잘 생각해봐라 이거야. 이거 약간 좀 센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000만큼에 들어간 에너지 중에서 400만큼의 우리가 운행하는 데 쓰였으니까 1000분의 400, 즉 40% 또는 0.4만큼의 에너지 효율이 나온다. 그래서 공급한 에너지 양 중에 이제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 양에 대한 비율값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에너지 효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기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일을 하는 장치고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증기기관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작동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를 공급을 받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일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열이 나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 열기관은 100%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무조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100% 발생이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이게 열 손실이거든요. 열 손실. 이거를 열 손실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건데, 이 열 손실은 무조건 발생한다 그 얘기죠. 무조건 발생.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갖다 여러분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것도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하지만 얘기해 드릴 수가 있는 거는 그냥 외워주셔도 괜찮습니다. 고온이 여기로 열이 공급이 되면은요, 여기 온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온도가 떨어지게 되겠거든요. 그러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는 현상을 갖다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동하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열이라 그래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거를. 그래서 그거는 자연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그걸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그럼 여기를 갖다가 보온병처럼 진공 상태로 해두게 되면 얘가 이동 안 할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 건 없으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는 반드시 열 손실은 발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되는 거죠. 열효율 100%짜리는 있다 없다? 100%짜리는 절대로 없다. 여러분이 그건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럼 봐봐요. 고온으로 공급된 양으로 인해서 뭐였습니까? 일도 했고 열 손실도 발생했어요. 결국은 이 둘 열 에너지 합이, 열량의 합이 이제 전체 공급된 열량과 서로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열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열량 보존의 법칙. 그래서 이거는 연력학 제 0법칙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좀 열량 보존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 물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연료율이라는 거는 공급된 열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 일의 양을 갖다가 우리 열효율이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에너지의 효율적 이동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LED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배열등은 에너지 효율이 5에서 10% 정도의 에너지 대부분이 열로 손실된다고 나와 있는데, 형광등은 21%가 되는 거고, LED 등은 연료율이 20에서 30%가 된다라고 나와 있어서, 현재는 대부분 LED 등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비 효율 등급에 나와 있죠. 효율에 따라 1부터 5등급으로 구별을 하는데, 1부터 5등급으로 구별을 하여 표시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오른쪽에 나와 있나요? 이게 1이라고 나와 있으면은요, 이게 좋은 겁니다. 그죠? 효율 등급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나와 있는데,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 배터리,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하여 운행 중 버려진 에너지를 다시 사용함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나와 있죠. 선생님도 첫 차부터 지금까지 몰고 있는 차는 다 하이브리드 차거든요. 하이브리드 차인데, 사실 가격이 더 비싸긴 하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년 동안에 차를 몰았는데, 3년 좀 넘게 아니다. 한 3년? 3년 됐네요, 3년. 3년 좀 안 됐네. 3년 좀 안 됐는데, 그 운행 길이가 지금 얼마나 찍었죠? 지금 13만인가 정도 찍었어요. 하이브리드 차인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다른 차종, 선생님 차가 그랜저거든요. 그랜저 하이브리드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그랜저 차량을 몰고 있는데, 일반 그랜저 대비 연비라 그래요, 연비. 1리터당 갈 수 있는 그 킬로미터를 갖다가 나타내는 걸 이제 우리가 연비라고 해줘야 되는 건데, 그래도 한 5, 6 정도는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도 절약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아무튼 그런데, 하이브리드 자체가 언제 이제 엔진이 쓰이는지, 언제 이제 기름을 쓰게 되는지, 휘발유를 쓰게 되는 건지, 언제 전기를 쓰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 갖다가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큰 구동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모터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시동을 걸 때는요, 다른 자동차 시동 걸면 막 디디디디디 붕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 차는 그냥 누르면은 걸립니다.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전기로 시동을 걸어준다는 겁니다. 전기로. 그래서 틱 누르면은 시동 걸었어? 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는 키를 꽂는다는 거 누르면은 다다다다닥 붕 이렇게 시동가 걸리잖아요. 선생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누르면 시동 걸리고 끝입니다. 그 다음에 자, 오르막으로 올라갈 때 이러면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그 에너지를 올려주기 위해서는요, 그때는요, 자, 뭐라 그럴까요? 모터와 엔진이 동시에 쓰인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속주행을 할 때는요, 효율이 가장 좋은 엔진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전기를 쓸 때는 전기, 그리고 휘발유 쓸 때 휘발유 쓸 때 그렇게 된다는 건데, 보통 이제 정속주행이라는 게 있어요, 정속주행. 정속주행이라고 얘기해 되면은 사실,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말이 표현이 되게 어렵겠지만, 속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가 않아요. 그냥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연료 소모가 굉장히 최소화가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최소. 완전 최소. 왜냐면 더 늘려줄 필요도 없고, 줄일 필요도 없는 거거든.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속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율을 얻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전기 모터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속 내리막에 대해서는요, 오히려는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내려가면서 지금,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증가하겠는데 그 운동 에너지를 억제해 주잖아. 그지?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형성되는 걸 억제해 주는데 그게 그대로 소모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배터리를 충전해 줌으로써 이제 전기를 갖다가 구동할 수 있는 양 자체를 늘려주게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때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기를 충전했다가 나중에 정속 주행을 한다라든가 시동을 껐다라든가 기타 등등의 그 전기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제로 하우스로 나와 있는데요. 에너지 제로 하우스. 자, 태양, 그리고 지열,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단열로 외부의 열 출입을 차단하는 미래형 주택으로 나와 있죠. 네. 자,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에너지를 갖다가 빵프로로 만들어주게 되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갖다가 빵프로로 쓰게 되는, 오로지 신재생 에너지만 이용해가지고 사는 집을 갖다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얘기해주게 됩니다. 자, 다음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OX 빈칸 채우기예요. 자, 다음은 에너지의 종류를 나타낸 것인데 물음에 답하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무슨 에너지라 그래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리튬 혹은 알카리 건지라고도 이제 옛날에 들어본 적 있었을 거예요. 알카리 아니라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화학입니다. 화학. 자,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뭐로 바꿔주는 거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배터리니까. 자, 전동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 전기 에너지 갖다가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애를 갖다가 우리가 전동기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태양 중시라는 핵 융합 반응이죠. 자, 핵 에너지죠. 핵 에너지. 핵 에너지가 이제 무슨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태양 보면 되게 눈부시잖아. 빛 에너지 발생되는 거고 또 뜨겁죠. 예,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광로, 자, 다시. 자, 용광로, 이것도 이제 열이죠, 열이 이용하는 예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3번인데요. 자, 댐을 이용한 수력 발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죠. 수력 발전이 되는 거니까. 댐이잖아요. 그죠? 포텐셜 에너지를 갖다가 결과적으로 뭐를 바꿔주는 거냐면은 이제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전기 에너지로 가는 거죠.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이 댐을 이용한 수력 발전이 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조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조력 에너지. 그죠? 뭐냐면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땅이 이렇게 있어요. 물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댐 하나 건설을 해요.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이 빠질 거예요. 자, 한번 물을 빠뜨려 볼까? 자, 물을 이렇게 뺐어요. 그러면은 저기 댐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댐에 지금 물이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구멍을 뚫어버리면은 이쪽에서 뭐가 나오면은 물이 이렇게 콸콸콸콸콸콸 하고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바람개비를 두면은 바람개비 이렇게 돌아가겠죠?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이제 스피커부터 가봐야 되겠죠?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소리로 이제 전환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보겠습니다. 자, 광합성 에너지는 빛 에너지를 갖다가 아까 얘기해줬죠?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을 만들어낸다고 해줬으니까 우리가 화학 에너지를 바꾼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빛 에너지가 뭐로 전환되는 것입니까? 빛 에너지가 얘네들은 이제 태양 전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빛 에너지가 전기로 전환되는 거네요. 전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가볼게요. 번지 점프는 땡땡이 땡땡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번지 점프가 포텐셜 에너지죠. 포텐셜. 마더톤 그 직원분들이 참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좀 체크하고 갈 수 있게끔 문제를 되게 잘 편성해 준 것 같아요. 제가 마더텅 이걸 찍는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애들이 내신 때 이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외울 때 되게 짜증내 하거든요. 근데
잘 정리를 해놨어요. 지금 가로에 중요한 게 어떤 게 들어가 있지.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도 한 번 더 꼭 짚고 가주는 거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이제 전환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엔진은 연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화학 에너지로 볼 수가 있겠죠.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가는 거죠? 얘네들이 또 운동 에너지로 가는 거죠. 운동 에너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에너지 다니는 줄이다. 자, 지금부터 OX 퀴즈입니다. 자, O 맞고요. 자, 물체 질량이 M이고 높이가 H, 중력과 칠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다. 따지고 보면 이게 우리가 F라고 볼 수가 있고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이동거리를 보기 좋게 바꿔준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자, 물체 질량이 M이고 속력이 V일 때 운동 에너지는 MV. 이거 MV는 여러분 뭐라고 해주죠? 운동량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의 에너지에 더한 것을 의미한다. 맞죠?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이라고 얘기해 주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역학적 에너지는 외부에서 그 비보존력이라는 게 있어요. 외력이 더 이상 뭐 마찰력이라든가 이런 게 작용되지 않으면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됩니다. 자세한 건 물리원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용으로 교양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9번은 동그라미. 자, 파동 에너지는 빛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 등이 포함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쵸? 파동이 포함됩니다. 자,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자동차 공급한 에너지는 엔진에 사용된 에너지와 열 에너지 등으로 전환될 뿐 에너지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쵸?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에너지 총량 변함이 없습니다. 자, 12번에 자, 에너지는 보존되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과 에너지 전환이 몇 번 일어나는지가 다시 에너지는 보존되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과 에너지 전환이 몇 번이나 일어나는가는 관련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아니 일어나 봐볼게요. 에너지는 보존이 돼요. 근데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과 에너지 전환이 몇 번에 일어나는가는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전환이 될 때마다요, 유용한 에너지는 갖다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X가 되는 겁니다. 12번은. 그 다음에 이제 13번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열기관은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동력을 얻는 장치를 의미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동그라미 맞는 말 맞죠? 그렇죠. 동력. 그러니까 해준 일의 양을 갖다가 얻어낸다, 이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14번에 열기관에서는 열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고 일로 전환된다고 했는데, 열 에너지의 손실의 제가 무조건 발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발생. 네, 그렇기 때문에 14번은 X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기관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와 열기관이 한 일을 더하면은 열기관 공급한 에너지가 같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열기관의 작동 원리로 나타낸 것이다. 열기관 공급 에너지를 Q1, 방출되는 에너지를 Q2, 열기관 한 일을 W라고 할 때 연료율은 Q2분의 W가 되는 게 아니라 Q1분의 W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지고, 자, 우리가 그때 얘기해 주기를 Q1은 W 더하기 Q2라고 얘기해 줬는데, W는 뭐가 되죠? Q1-Q2가 되거든요. 그럼 이 W를 갖다 우리가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은 Q1분의 Q1-Q2가 되는 거니까 1-Q1분의 Q2도 형성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도 여러분이 판단하셔도 좋아요. 어쨌든 간에 16번에는 우리가 X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열기관에 공급한 에너지가 500J이고 열기관 한 일은 150J일 때 연료율은 몇인가? 500분의 15가 다시 500분의 150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50분의 15가 되는 거니까 곱하기 100 때려주면 이거 몇 프로가 되는 거냐면은 30%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8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열기관에 공급한 에너지가 500J이고 열기관에 방출한 에너지가 400J이다. 그럼 한 일의 양은 얘 더하기 얘야 한 일의 양이 되는 거니까 100J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500분의 100이 되는 거니까 얘는 몇 프로가 되는 거냐면 20%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19번에 가보겠습니다. 자, 열기관의 한 일은 200J이고 그려보세요. 얘가 200J 이랬대. 그 다음에 방출 에너지가 800이 돼요. 그러면 뭐야? 들어간 연령이 얼마큼 됐다라는 겁니까? 1000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1000분의 200이 되는 거니까 몇 프로가 돼야 되는 겁니까? 얘도 똑같이 20%가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0번 가보겠습니다. 자, 20번에 열기관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0이 될 수 없으므로 연료율은 반드시 1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21번.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속력을 줄이거나 내리막을 내려갈 때 전지를 충전하고 속력을 높이거나 오르막을 올라갈 때 전동기를 작동시켜서 일반 자동차에 비해 다시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쵸? 일반적으로 에너지 효율도 높고, 그죠? 내리막 낼 때 전지를 충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억제해 주면서 그 에너지를 그대로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에너지로 충전해 준다 그랬어요. 그죠? 전기로. 그 다음에 속력을 높이거나 오르막 올라갈 때 이때는 어쨌든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역학적 에너지 증가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일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누가 해준 일이 되는 거냐면은 그 화학 에너지죠. 화학 에너지. 그지? 화학 에너지가 이제 얘네들한테 이제 구동 에너지로 갖다가 만들어주게 됨으로써 얘네한테는 이제 전기와 모터 둘 다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쵸? 이것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에 가볼게요. 자, 백열 전구는 전기 에너지의 대부분이 열 에너지로 손실되므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LED 전구를 활용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쵸? LED 효율이 제일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3번부터 26번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전제품의 A와 B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나타내는 것인데, 자, 에너지 소비 효율이 28에서 32% 가전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이 3등급이래. 근데 효율이 좀 떨어졌네요. 그러면은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볼 수가 있고요. 밑에는 효율성이 얘보다 더 좋기 때문에 우리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볼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23번 가보시면은요. 같은 전력 공급해 줘야 할 때 에너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B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무래도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A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1등급 또는 2등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4에서 5등급입니다. 틀렸습니다. B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4등급 또는 5등급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1등급에서 2등급이 돼야 됩니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같은 시간 동안에 A에 공급해줘야 하는 전력이 1000이고 B에 공급해줘야 하는 전력이 500인데 같은 시간 동안 하는 일은 B가 A보다 더 크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누가 있냐면 B가 있습니다. A에 공급해줘야 되는 거는 1000이고요. B에 공급해주는 거는 500이 되는데 얘가 25입니다. 그럼 얘가 25가 나왔어요. 그럼 25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큼 나오냐면은요. 자, 가볼게요. 500분의 여기를 x라고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500분의 x가 0.35가 나야 되는 건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게 35, 그러니까 0이 두 개가 사라지고 35에서 5를 곱해버리면은 x는 175가 나오겠네요. 그죠? x는 175, 그럼 175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b보다 a가 더 크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a가 250이고 b가 175가 됩니다. 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제로하우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에너지 제로하우스는 태양광과 지열, 풍력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제 자연에 있는 에너지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소모하게 되는 그 에너지를 갖다가 제로로 만들어주는 하우스, 그리고 우리가 제로 하우스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에너지 제로하우스에서는 외부와의 열 출입을 자유롭게 아니죠. 열 출입을 자유롭게 하면 안 되죠. 오히려 차단시켜줘야 됩니다.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9번이 뭐야, 이거? 에너지 절약이죠? 이는 대기 전력을 줄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제품에 붙이는 표시다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30번에 가보겠습니다. 자,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는 재사용이 힘들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발생한 열 에너지는 재사용이 힘들다. 그죠? 다시 쓸 수는 없다 이거죠? 소모되는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자, 소비 효율 등급을 높이면 환경 문제를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쵸? 여기 소비 효율 등급이 높다, 여기가 낮다라고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소비 효율 등급을 높이면 손실되는 에너지가 줄어든다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여기가 높이면 여기가 낮으면이에요. 알았죠? 자, 소비 효율 등급이 높으면 같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적게 든다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인데, 선생님 또 물리 강사잖아요. 그지? 선생님 물리 강사거든요. 그래서, 요쪽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해준 일의 양을 갖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500, 450이니까 얘는 몇이 나오면 50이 나와야 됩니다. 연료율이 20이네요. 그런데 B가 또 이게 750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걸 B를 갖다가 계산해 주면은요, 여기다 쓸게요. 750분에 뭐 얼마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W를 해주고 하면은 이게 몇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0.2가 나야 되겠네. 퍼센트를 했으니까 0.2가 돼야 되는 거니까 해준 일의 양은 75 곱하기 2라고 해줘도 되겠죠? 150이네요. 해준 일의 양은 150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지금 보니까 뭐 Z850 15가 나왔는데요. 이거 이 C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그 1-Q1분의 Q2가 열 효율이거든요. 네?
100%안 하면 이제 이게 0.15가 되겠죠. 0.15. 근데 여기서 지금 방출 에너지가 850이래요. 850. 그럼 이게 850이 되겠네. 850. 됐죠? 850. 그러면은 우리가 공급된 에너지 갖다가 이거를 토대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걸 구해보면은 이거 여기로 넘길게요. 그냥. 자, 넘기면 자,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Q1분의 850이 0.15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0.85가 되겠죠. 마이너스 0.85. 마이너스 0.85가 되니까 여기서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Q1분의 850은 이제 0.85가 되고 0.85가 되고 이게 Q1이 여기로 넘어가려면은 850이 0.85 Q1이 되는 거니까 Q1은 얼마큼 돼야 돼요? 0.85분의 850이 되는 거니까 1000이 돼야 되겠네요. Z는 1000이네요. 아이고 만을 써버렸네. 1000이 돼야 되겠죠? 1000. 그죠? 1000. 잘 줄게요. 자, 1000이 되겠네. 맞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해준 일의 양을 갖다가 그 해줄 때 있잖아. 열효율이죠. 열효율 구해주는 공식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만 배웠잖아요. Q1분의 W.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Q1분의 Q1-Q2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왜 이런 식이 나올 수가 있냐면 Q1 공급된 열량 자체가 해준 일의 양 더하기 이제 Q2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해준 일의 양을 Q2로 열로 넘겨버리면은 일의 양 자체 정의가 Q1-Q2로도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W를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Q1분의 이제 Q2가 되는 거니까 이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게 지금 여기 10번 활용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34번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기관 A가 한 일의 양은 50이다. 이건 맞는 말이네요. 그죠? 여기 50 나와 있죠. 자, 열기관 B가 한 일은 100줄이라고 나와 있는데 B가 한 일은 150입니다. 그죠? 150. 그래서 150이다. X. 자, 그 다음에 열효율로 나와 있으니까 공급된 이게 500이고 이게 50이니까 500분의 50이 되는 거니까 10%네요. 그러니까 이게 10이네요. X는 10이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36번에. 그 다음에 37번에 자, 열기관 B가 방출 에너지 Y는 500줄이라고 나와 있는데 750에 150줄이 있으니까 빠지면 Y는 몇이 되냐면 얘는 500줄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600줄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Y는 600줄.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X. 자, 이건 C의 공급된 에너지는 1000줄이다. 이건 맞는 말이 되겠죠? 좀 전에 구했죠? 1000줄이 된다라는 거. 그지? 자, 그 다음에 39번 가보겠습니다. 자, 열기관 B가 한 일과 열기관 C가 한 일은 같다. B가 한 일과 C가 한 일은 서로 똑같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150. 그 다음에 얘가 연료율이 15%가 나오기 위해서는 해준 일의 양이 1000분의 몇이 나야 되면 150이 나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 일은 같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9번에. 자, 40번에 가보시면은요. 자, 열기관 A와 B에 같은 에너지 공급하면 방출한 거 물어보고 있네요. 자, 방출한 이거를 갖다가 일단 기억을 해놔주세요. 여러분들 이걸 갖다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방출 에너지가 450대 600입니다. 그쵸? 450, 600, 610이죠. 610. 그러면은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를 갖다가 610 이거를 1000줄 적어주고 자, 같은 에너지를 공급하면 방출하는 에너지는 B가 더 크다고 나와 있는데 효율성을 따지면 되겠죠. 효율성은 B가 더 좋기 때문에 방출하게 되는 애는 누가 더 커야 되냐면 A가 더 커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제 OX 퀴즈가 모두 끝났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전자기 유도 파트와 우리가 송전 파트를 좀 다뤄보게 될 텐데 사실은 여기 내용에서는요, 여러분들 물리원 개념도 선생님이 조금 설명해 드리긴 했지만은 결코 무시하고 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전체적인 비중 중에서는요, 여기가 제일 많아요. 에너지 효율 쪽 있지. 여기가 더 비중이 더 많을 거고,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잘 추천은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서울 쪽과 이제 경기권, 선생님이 이제 서울과 경기권에서 교육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게 잘 추진돼 좀 출제된 추세예요.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 절대로 이제 무시할 수가 없고, 그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꼭 언제 전기가 쓰게 되는지, 그리고 언제 휘발유가 쓰게 되는 건지, 화학에너지가 쓰게 되는 건지 좀 짚고 나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같은 건 여러분 좀 조심해 주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는요, 애들이 앞에서 공부했던 거에 조금 지쳐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겁다면 무겁겠지만 또 가볍다고 생각하면 또 가벼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좀 더 생각하는 게 가볍다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뭔가 조금 뭐
과목에 대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긴 한데 좀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좀 기술 과정 느낌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과학 같기도 한데 좀 뭔가 기술 과정 느낌도 나고 그래서 애들 굉장히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은 결코 가볍게 볼 부분은 아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분 조금 조심해 주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더텅에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집에서 복습하시고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이제 OX 퀴즈 맞힐 거고 이제 뒤에 있는 실전 문제를 좀 풀면서 이제 선생님이랑 좀 정리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